거기 누구냐? 거친 숨소리 위로 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숲을 가르듯 울렸다. 장무혁이 걸음을 멈췄다. 조금 전부터였다. 바람 소리도 아닌, 짐승 울음도 아닌 사람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무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런 데서 사람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손이 자연스레 허리에 칼자루로 내려갔다. 숲은 깊었고 이 근방은 그들 패거리 말고는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나와라. 숨어봤자 다 들린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신음이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무혁이 방향을 잡고 빠르게 덤불을 헤쳤다. 가시가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이게 뭐야? 가시덩굴 한가운데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연분홍 저고리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다리는 가시덩굴에 얽혀 움직이지 못한 채였다. 피가 군데군데 맺혀 있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고통을 참지 못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무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걸 혼자 뚫고 들어왔다고. 그가 한 발 다가가자 여인은 무혁을 보고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무혁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나 눈빛이 맑았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눈동자가 흔들렸다. 겁과 고통이 뒤섞인 눈이었다. 무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가만히 좀 있지? 움직이면 가시가 더 박혀. 괜찮으니 그냥 가던 길 가시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무혁이 피식 웃었다. 지금 이걸로 괜찮다는 말이요? 그는 쪼그려 앉아 가시를 살폈다. 다리에만 10군데는 박혔네. 여인의 입술이 하얗다.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가 더 파고들었다. 결국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무혁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눈 좀 감으시오. 네, 지금부터 아플 테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푹 가시 하나가 뽑혔다. 여인의 몸이 떨렸다. 무혁의 손놀림은 거칠러 보였으나 정확했다. 불필요하게 건드리지 않고 박힌 것만 골라 빠르게 뽑아냈다. 금방 끝낼 테니 조금만 참으시오. 그만두면 목숨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고. 여인의 입술이 떨렸다. 가시 하나, 둘, 셋, 피가 맺히고 숨이 흔들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마침내 무혁이 손을 털었다. 됐다. 여인은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이 상태로는 못 거들 텐데. 그가 몸을 숙였다. 일어날 수 있겠어? 여인이 겨우 고개를 저었다. 무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면 선택이 없지. 업히지요. 그가 등을 돌렸다. 살고 싶으면 업히는 게 좋을 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둘의 숨소리만 오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인의 손이 무혁의 어깨에 얹혔다. 무혁이 몸을 낮췄다. 꽉 잡으시오. 그가 단단히 일어나며 여인을 등에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름이 뭐요? 등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이라 하옵니다. 무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연. 죽을 생각으로 산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안 죽을 거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산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산속 움막에는 이미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사내들은 늘 그 주변에 모여 앉았다. 하루 벌이를 나누고 허들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시간을 때우는 때였다.
그때 사각사각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두목이다. 한 사내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돌아오실 리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사내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무역의 등에 여자가 있었다. 두목, 그게 뭡니까? 보면 모르냐? 사람이지. 그건 보입니다만. 서로 눈치를 보던 사내들 사이에서 막내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목이 여자를 업고 오신 건 처음 아닙니까? 무역이 힐끗 쳐다봤다. 그래서 아닙니다. 막내는 입을 다물었다. 무역이 그대로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불 지펴라. 짧은 말이었다. 예, 두목. 물도 데우고. 예, 헝겊도 가져와라. 예. 순식간에 움직임이 바빠졌다. 조금 전까지 늘어져 있던 사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부산해졌다. 무역이 조심스럽게 수연을 내려놓았다. 낡은 깔개 위였다. 수연은 이미 반쯤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다. 숨은 얕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무역이 잠시 내려다 보았다. 버티긴 했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막내가 물 그릇을 들고 허겁지겁 다가왔다. 두목, 여기 물입니다. 무역이 손을 내밀었다. 그가 헝겊을 적셔 수연의 다리를 닦아냈다. 피가 묻어나왔다. 막내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쩌다 가시가 이렇게까지? 산속 깊은 데까지 들어왔더군. 예, 미친 거 아닙니까? 여인이 혼자. 무역이 힐끗 쳐다보자 막내가 입을 꼭 다물었다. 불 더 떼라. 예, 화덕에 장작을 더 넣었다. 금세 따뜻한 기운이 움막 안에 퍼졌다. 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긴. 겨우 나온 목소리였다. 무역이 말했다. 산속이요.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얼굴들, 그리고 칼을 찬 사내들. 숨이 순간 멎었다. 그럼 도적. 누군가 피식 웃었다. 맞습니다. 막내였다. 저희는 도적입니다. 제대로 오셨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팔꿈치로 막내를 툭 쳤다. 말을 그따위로 하냐? 아니, 맞지 않습니까? 조용히 좀 해라. 순간 입들이 다물렸다. 무역이 다시 수연을 보며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 있는 놈들 그쪽 해치진 않을 테니. 잠깐 침묵이 흐르고 막내가 슬쩍 끼어들었다. 나쁜 놈들은 패치기도 하지. 무역의 시선이 돌아갔다. 막내가 움찔하더니 황급히 입을 막았다가 다시 덧붙였다. 그게. 아무나 그런 건 아닙니다요. 나쁜 놈들만 그럽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낮게 혀를 찼다. 막내야, 넌 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막내가 어깨를 움츠렸다. 맞는 말인데. 무역이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다. 수연의 입가가 아주 잠깐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음인지 아직 풀지 못한 경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조금 전보다 숨이 덜 가빠 보였다. 밥 준비해라. 막내가 눈을 크게 떴다. 지금요. 그럼 굶길 거냐? 아닙니다. 얼마 뒤 막내가 헐레벌떡 돌아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이 들려 있었다. 두목, 다 됐습니다. 무역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 줘라. 그리고 다들 나가 있거라. 순간 사내들이 멈칫했다. 예, 밖에 있어라. 짧고 단호했다.
서로 눈치를 보던 사내들이 우르르 밖으로 밀려났다. 막내가 마지막까지 미적거리다가 물었다. 두목, 혹시 나가라. 예, 문이 닫혔다.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무역이 수연 앞에 사발을 내려놓았다. 뜨뜻할 때 드시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었다. 한 모금. 따뜻함이 입안으로 퍼졌다. 그리고 툭 눈물이 떨어졌다. 무역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우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불이 타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산속까지 혼자 들어왔어. 그게 사실은. 사내들이 문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쉿, 조용히 좀 해라. 막내가 귀를 문에 딱 붙였다. 형님들, 지금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낮게 물었다. 뭐래? 잠깐만. 아직. 너 혼자 듣지 말고 좀 나눠라. 지금 집중해야 합니다. 툭,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 조용히 좀 하라니까.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연의 말에 무역의 눈이 아주 조금 좁아졌다. 파주 최씨 가문의 대문 앞에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낡은 보자기 안에는 옷 2벌, 비녀 하나, 그리고 책 한 권, 3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짐치고는 너무도 가벼웠다. 그 여인의 이름은 최수연이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째지만 아이가 없었다.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모르고 들어왔느냐. 3대 독자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약도 먹어보고 더 노력을. 그만해라. 딱 끊어버렸다. 그 말도 100번은 들은 것 같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덜컥. 문이 열리고 남편이 젊은 여자와 웃으며 서 있었다. 여자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턱짓을 했다. 보거라. 저게 이 집안을 살릴 배다. 수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다. 어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집에 더 있어 봐야 당신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지 않소. 수연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들렸다. 남편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3년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제는 그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한 말이었다. 수연의 손이 꽉 쥐어졌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덧붙였다. 더 붙잡고 있어도 달라질 건 없지 않소? 괜히 서로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가거라. 이 집에 안방이 두일 수는 없다. 대를 잇지 못한다면 내가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알겠사옵니다. 그 한마디로 3년이 끝났다. 수연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문 닫아라. 대문이 닫혔다. 그렇게 갈 곳 없는 발걸음이 산으로 향했다.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수연의 목소리가 끊기고 온막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수연이 겨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역의 시선이 잠시 내려갔다. 그서 산으로 들어왔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죽으려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무역이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긴 죽으러 오는데 아니요. 살려고 버티는 놈들이 모인 곳이요. 사내들이 문에 바짝 붙어 있었다. 진짜네. 막내가 속삭였다. 쫓겨났대요. 아이 못 가진다고 부인을 내쫓다니. 참, 사람들 하는 짓이 어찌? 막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집 사람들, 나쁜 놈들입니다. 옆에서 누가 툭 쳤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 않냐? 우린 그래도 저러진 않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무역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기 있어도 돼요. 사내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여기요.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도 돼요. 하지만 수연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다. 여긴 도적의 소굴 아닙니까? 무역이 담담하게 말했다. 맞소.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짓은 안 하오. 수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역이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싫으면 날이 밝으면 떠나시든지. 문 밖. 막내가 입을 틀어막았다. 저 여인을 들이신다고요. 옆에서 또 퍽, 조용히 해라. 민폐인 줄 아오나 잠시만 있겠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혹 조건이 있습니까? 무역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있어. 밥 좀 지어 주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막내 녀석이 밥을 하는데 보셨겠지만 저 아이가 미운이요. 밖에서 듣고 있던 막내가 벌떡 일어났다. 억울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요. 사내들이 킥 웃었다. 무역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리는 할 줄 아시오. 그 집에서 3년을 부엌을 맡았습니다. 못할 리는 없지요. 맛은 드셔보면 아실 테고요. 수연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있는 동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한 말이었다. 무역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하오. 수연이 그들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저녁이면 불을 피웠다. 어느새 사내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누님. 처음 들었을 때 수연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그런 호칭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님, 물 좀 더 주시오. 누님, 이건 어디다 두면 됩니까? 수연은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장무역은 낮에는 산아래를 살폈고 밤이면 책을 읽었다. 도적 두목이 책을 읽는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슬쩍 물었다. 그를 아시는 분이군요. 좀 배웠어. 수연이 조용히 웃었다. 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선비셨소. 나도 과거를 준비했었소. 수연의 눈이 조용히 커졌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역의 시선이 잠깐 멀어졌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셨어. 사실이 아니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소. 수연이 숨을 삼켰다. 억울하게 옥에서 돌아가셨어.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무역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책이 손에 안 잡히더군. 과거를 봐서 어디다 쓰겠나 싶었어.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도적이 되셨습니까?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적이 되었어. 다만 아무나 털진 않소.
눈빛이 달라졌다. 부패한 아전, 탐관오리, 백성 등골 빼먹는 자들만 상대하오. 수연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굶는 사람들한테 돌려줘. 수연이 작게 물었다. 사람들은 뭐라 부릅니까? 도적이라 하지. 산적이라고도 하고. 수연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름이 참 단출하네요. 무역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름이야. 남들이 붙이는 것이니. 2달째 되던 날이었다. 무역이 사내들을 불러 모았다. 파주 고을 아전 박치원. 이자가 또 세금을 2배로 거뒀다. 사내들 표정이 굳었다. 나라에 낼 것의 갑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다. 마을에 굶는 어르신이 여려넛. 곡식을 가져다 드려야겠다. 막내가 손을 들었다. 두목, 그놈 창고에 호의 셋 붙었습니다요. 그래서 무역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가 셋씩 넘지 않느냐. 그래도 병서에 이런 말이 있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막내가 머리를 극적였다. 저는 아직 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막내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마대 자루 셋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역의 얼굴. 코 옆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다치셨습니까? 수연이 달려왔다. 맞은 건 내가 맞은 거고 곡식은 잘 가져왔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연이 물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일단 앉으세요. 무역이 잠깐 굳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수연이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막내가 옆에서 실실 웃다가 무역의 눈과 마주쳤다. 아닙니다. 입을 꼭 다물었다. 다음 날 무역은 곡식을 들고 산을 내려갔다. 수연도 말없이 뒤를 따랐다. 골목 어귀. 노인이 자루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았어. 다 자네 덕이네. 수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돌아오는 길 무역이 물었다. 왜 우시오? 안 웁니다. 눈이 빨간데요.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봄이라 꽃가루가 날려서요. 무역이 잠시 수연을 보다가 다시 앞을 보며 걸었다. 곧 진짜 꽃이 피겠어. 그렇겠군요.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 공기가 달라졌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막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두목. 마을에서 일이 났습니다요. 무역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 총각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을 아전놈이 총각을 잡아다 매를 치고 있습니다요. 양반 자제에게 손을 댔다고 뒤집어 씌웠답니다. 무역의 눈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손을 댔다. 아닙니다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 양반 자제가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답니다. 총각은 그저 밀쳐낸 것뿐인데 이를 악물었다. 그걸 빌미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요. 무역이 수연을 보았다. 같이 가시겠어. 수연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제가요. 부인 얼굴이 필요하고 양반과 기색이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저런 것들이 함부로 못하오.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좀 고쳐 입겠습니다. 관아 앞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총각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전이 호통을 치고 있었다. 어찌 감히 양반 자제께 손을 대느냐. 그때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지요.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아전이 돌아보자 수연이 말했다. 소인은 임진사 댁 수연이라 하오. 이 총각이 먼저 손을 댔다 하셨소. 아전이 말을 더듬었다. 그럼 묻겠소. 술에 취한 양반 자제가 먼저 걸었다는 말은 거짓이요. 주막에서 본 사람이 여럿인데 그 말을 모두 부정하실 것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을 두고 죄라 하실 것이요. 아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 따지면 이 고을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물었다. 원님께 직접 여쭙겠소? 아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아, 그게. 아전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제가 과하게 다스린 듯하오. 이번엔 봐주겠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봐주지 않을 것이요. 잠시 후 총각이 풀려났다. 돌아오는 길 막내가 말했다. 누님, 오늘 진짜 대단하셨습니다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다 두목 덕이지요. 무역이 괜히 딴 데를 보며 말했다. 공은 반반이요. 막내가 웃었다. 가만 보면 둘이 잘 맞습니다요. 가을이 왔다. 수연은 어느새 이 산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 이슬을 밟고 걷는 길도 불을 피우는 손놀림도 이제는 익숙했다. 형수님 부르는 소리에도 이제는 웃으며 돌아볼 수 있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늘 나란히 앉았다. 여기 익숙해지셨어. 수연이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처음엔 이상한 곳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긴 아이를 낳았느냐 묻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잠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무역이 낮게 말했다. 부인은 잘못한 게 없어. 수연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저도 압니다. 알면서도 아팠습니다. 무역은 수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수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이듬해 봄이 왔다. 자기 인생에 아이는 없을 거라 여겼던 수연의 배가 조용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무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수연이 무거운 것을 들려 하면 먼저 막아섰고 추운 날이면 말없이 겉옷을 벗어 걸쳐주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내가 중얼거렸다. 두목이 변했습니다요. 어느 날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요? 형수님 배도 저렇게 부르신데. 무역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버지 누명도 벗겨야 하고. 그래도 형수님은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긴 위험하오. 수연이 어깨 웃었다. 처음 산에 들어올 때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있잖아요.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아이가 태어났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속 움막을 가득 채웠다. 밖에 있던 사내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나왔다. 살았다.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무역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거친 그의 손 안에 자그마한 여린 생명이 담겼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막내가 물었다. 이름은 뭡니까, 두목? 무역이 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지으세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지어요. 무역은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장산이 어때? 산에서 나왔으니. 막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름 참 단출합니다요. 그날 산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무역은 끝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다.
그리고 사내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집 건드리지 마라.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다더라. 수연은 아이를 안고 웃었다. 무역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버려졌던 여인과 도적이라 불리던 사내.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자신들의 삶을 다시 피워냈다. 버려진 꽃은 산에서 피었고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었다.